자, 그러면 그리고 모바일 혁명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런 크나큰 혁명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상승을 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파란색이 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 상승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혁명은 끝났다. 버블은 마무리가 됐다. 10년대, 20년대에 구글,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 상승 가속화, 그리고 금리 인상과 함께 버블의 종료.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AI가 한 2년 정도 올랐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인데, 자, 보통 금리 인상과 함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AI가 마무리된다? 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이게 이 시작점보다 먼저 올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좀 금리 인상 전에 고점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시작하더라도 혹은 금리 인하 과정에서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하락장 진입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자, 그럼 이번에는 하반기 증시 모멘텀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국채와 달러의 하락입니다. 이 두 가지는 증시 반대성을 띠는 자산이에요. 이것들이 떨어지면 증시는 반대급부로 오른다. 특히 원달러 환율. 전자책을 이번 특강 끝나고 받으실 텐데 잘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국채금리 월봉입니다. 상승 5파 끝나고 ABC 하락 과정이 있어요. 월봉인데 월봉 지금 5선, 10선은 데드크로스가 났고 캔들까지 데드크로스, 그리고 지금 20선과 50이 데드크로스 직전이에요. 이거는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데드크로스가 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에는 반등 구간이 온다. 그리고 4개월 연속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하락으로 본다. 왜냐면 금리가 이미 9월 달에 확정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채금리는 먼저 내렸죠.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먼저 내렸기 때문에 선반영한 감이 많다. 그래서 반등의 여진이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하락이다. 그렇다면 그 하락 과정에서 증시의 수혜가 예상된다. 채권도 괜찮겠죠.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것도. 물가 빠지고 있어요. 횡보 구간 거쳤지만. 그래서 9월 19일 FOMC 0.5% OBP나 가능성 60% 이상, 11월 8일 FOMC 여기서 또 0.25이나 가능성 57%.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연준 너네가 진작 금리 내렸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촉매제가 될 거예요. 금리 인하는 빠르게 나옵니다. 머지 않았다. 같이 내려가겠죠. 9월 그리고 11월 FOMC 확실히 내려가요. 근데 몇 퍼센트 낮추냐, 얼마 낮추냐 정도 문제인 거지 내려간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구간은 증시의 경기에,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다. 금리 인하는 결국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팍팍 내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달러입니다. 베어 플래그 패턴이고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맞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구간을 깨기가 힘들죠. 지지가 많이 나왔던 이 패턴이 완성된 월봉 기준이라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깨기가 어렵지, 한번 깨면 가속화된다. 이 구간이 증시 반등의 핵심 구간이 될 것이다. 속도가 빠르다. 근데 여기는 깨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변곡점이죠. 변곡점 맞고 반등하면서 증시가 무너진 건데 여기서 물론 더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빠지는 구간 온다. 전체적인 추세 그림의 모양을 보세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반등했다고 증시가 어떻게 됐다고 그거 가지고 짜잘하게 1, 2주 하루 이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달 혹은 내년 상반기 분기별 그런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 증시의 흐름도 상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 월봉 비슷하죠? 똑같아요.
채널 하단 맞고 급반등. 달러보다 더 올랐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400원 상방 경직성 여기 넘기 쉽지 않다. 반등이 오더라도 이 구간 깨고 내려가면 급등 나올 수 있다, 증시. 코스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전자책 내용에 보시면 제가 환율을 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그 기준을 적어 드렸어요. 정확히. 이거는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성의 영역이다. 환율의 고점, 증시 저점, 코스피 저점이다. 환율 고점은 코스피 저점. 이런 환율의 고점은 코스피의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은 코스피의 모멘텀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왜냐? 외국인 환차익 구간으로 그리고 싼 구간에서 사서 비싼 구간에 팔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내용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환율 1,400원 넘는 구간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상세히 적어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코스피 산다면 손실 볼 가능성이 제로였다. 지금이 1,377원인데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구조적 위기라면 버블이 터지면 1,400원 깨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반등 오더라도 재차 빠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그 증시를 한번 짚어볼게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스피가 238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점인데 2003년부터 코스피 PBR입니다. 0.8배 구간. 트램폴린 타듯이 다 튀어오르죠. 딱 한 번 코로나 팬데믹 빼고 락바텀이다. 설령 여기를 깨더라도 금방 회복한다. 그게 지금 이번 장 기준으로는 2400 정도였고 실제 폭락이 조금 살짝 딥하게 누르고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죠. 어쨌든 물론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PBR 0.8배, 8배가 아니라 0.8은 락바텀이다. 이거는 기다리면 돈 버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코스피의 기회다. 환율도 높다. 욕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싼 건 맞다. 그리고 코스피를 연봉으로 볼게요. 자, 2004년부터 이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부터입니다. 이 이후에 이 초록 색깔 이게 10년 이평선이거든요. 주가가 여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를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다 어떻게 됐죠? 그 위로 다 올라갔어요. 이번에 어디 맞고 반등했냐면 정확히 10년 이평선 맞고 반등했다. 여기는 PBR 0.8이었다. 맥점 맞고 반등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물려도 기회다. 반드시 위로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하락장이 진짜 온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그리고 S&P 500을 본다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상승 채널 이번에 맞고 반등한 구간이 채널 하단이에요.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맥점을 다 찍고 있거든요. 지금 반등 자리가. 그래서 지금 저점을 1차 맥점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때도 휩써주고 올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유지 중이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에 10% S&P 500 하락이 나왔는데 실적은 상승 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좀 더 빠지더라도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3파 종료라고 말씀드렸는데 1, 2, 3, 4죠. 그러면 자 2파 조정과 4파 조정은 형태가 교차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오면 4파는 가격 조정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가격 조정 형태가 나오면 여기는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온다. 여기는 다소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형태고 여기는 급락, 가격 조정이죠. 형태가 교대가 됐습니다. 사파로 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근거인데 1차 조정 13.2% 빠졌죠. 2차 15.8% 빠집니다. 조정 기간을 보면 100일, 27일. 자, 어떻죠? 조금 더 빠졌어요. 13.2, 15.8.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 형태로 비율을 맞추려면, 왜냐면 100일인데 27일밖에 안 됐으니까 균형이 맞으려면 이게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가격 조정폭은 유사하면서 기간이 짧다면 비율 측면에서 맞지는 않다 아직. 그러면 이 비율 충족을 위해서 가격이 추가적인 약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 혹은 이 27일이라는 기간을 좀 더 끌면서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줄 가능성,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시나리오 기반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가능성이 높은 쪽을 가리키면 그게 그냥 저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도 생각은 한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 반등 나온 자리들이 다 100점이다. 나스닥 분기 차트 보면 3개월이에요. 분기 1분기죠. 여기가 7, 8, 9월. 이때 분기 차트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조금 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사파 조정을 어차피 7, 8, 9월이니까 그 안에 올렸다가 사파 조정 조금 더 뒤에 한두 달 뒤에 이렇게 내리꽂는 그 시나리오를 봤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리 빠져서 사파 조정이 나왔다고 보면 이 5선에서 지금 맞고 멈췄다. 나스닥 월봉, 제가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10개월 이평선 이 아래 내려왔을 때 이거랑 맞으려면 여기도 10개월 이평선 안에 내려왔다가 올려서 마감시킨 다음에 다음 달에 올렸죠. 똑같다. 지금 10개월 이평선 밑에 있는데 이거 무조건 10개월 이평선 위로 올려서 여기서 8월 마감해야 된다. 그래야 2파, 4파 조정 후에 5파 나가는 가능성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 지금 어쨌든 10개월 이평선 위로 올라는 탔어요. 지지 구간이다. 1차 조정 때와 유사한 패턴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반등 나온 자리들이 다 중요한 구간들입니다. 분기, 월, 연, 코스피 전부 다 봤을 때 S&P 500, 나스닥 다 봤을 때 주요 맥점에서 나올 만한 데서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저점이 중요한 맥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 100 기준으로 아직 장이 오늘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 4시간 차트로 좀 상세히 볼게요. 일단은 A, 그리고 확장형, 수렴, B, C, A, B, C 형태로 1대1, 이게 로그 차트라서 조금 비율이 안 맞아 보일 수 있는데 1대1 구간 만족했다. 1차 조정, 일단은 종결을 보고, 1차 조정은 여기서는 일단 종결을 보고 있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상승으로 나가려면 1, 2, 3, 4로 나가야 되는데 이 조정 비율이 적정한 비율에서 반등을 줬다. 그러면은 여기가 1차 맥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맥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맥점 이탈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하락 트렌드입니다. 하락 추세선, 여기를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재차 빠질 수 있다. 여기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승이, 반등이 오더라도. 근데 만약에 반등이 와서 여기를 뚫고 지지되는 이런 형국이 나타난다면 여기는 일단 안정적, 여기는 싸게 살 수 있지만 불안정하죠. 근데 파동 관점으로 매매한다면 짧게 여기서 사고 깨지면 매도, 이런 형태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조금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다. 좀 비싸게 사지만 안전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더 쌀 때 한 주라도 더 사는 게 낫죠. 이게 트레이딩 관점 매매랑 그리고 추세 매매랑 저가 매매,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 그리고 밸류에이션 투자, 기준이 달라요. 이때 사는 게 좋은 투자가 있고 이때 사는 게 좋은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좋고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주봉을 보면 일단 헤드앤숄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무조건 헤드앤숄더가 아닙니다. 헤드앤숄더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탈하는 순간 확정이다. 모양이 헤드앤숄더라고 헤드앤숄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뒤에 모습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4파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5파, 즉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상승이 마무리가 된 거라면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지겠죠. 모양 보고 판단해도 돼요. 이때는 모든 상승 파동이 종결됐기 때문에 파동이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부정론의 시각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는 강한 지지 라인이다. 이 구간들 지지 구간이라는 거죠. 저가 매수, 밸류에이션 투자, 그리고 지지 저항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매수 자리였겠죠.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반등 주면 그때 팔고 상황 보고 그때 추세가 또 만들어지면 판단해서 들고 가던가 다시 사던가 아니면 밑에서 사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격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보면 이 조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AI 버블 붕괴일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인가? 이것도 배제합니다, 저는.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폭락의 원인이 얼마나 해소됐냐를 보면 되돌림, 물론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 2파, 4파 조정 비율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맞춰가고 있다, 얼추. 많이 빠졌다, 일단. 그리고 빠질 때 파는 건 이런 구간에서 팔거나 여기서 팔거나지 이렇게 폭락하는데 여기서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등할 때 팔거나 아니면 폭락 나오기 전에 추세 깨지면 여기서 팔거나지 이미 많이 폭락을 했는데 패닉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털리는 게 무서워서 팔고 반등 나오니까 찐반이다. 따라 사다가 폭락 나오니까 또 여기서 패닉셀. 반등하면 이거는 못 사요. 닭 줬던 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쌀 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최고다. 개인은. 일본 금리 인상 멈췄죠.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경기 침체 저는 일단 낮게 보지만 세모라고 보면 어느 정도 폭락 원인들이 해소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비율상 가격, 기간 조정 남았을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를 둬야 된다. 왜냐면 주가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예요.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추가 조정, 기간 조정이나 추가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놓되 대선 전에 출렁임은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투자한다면 깔끔하죠. 코스피 0.8 싸다. S&P 500 22배에서 현재 20배까지 떨어졌다. 장기 평균이 17, 18이니까 그때보다는 물론 비쌀지언정 고점보다는 싸지니까 뭐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아니면 뭐 조금 비싸긴 한데 애매하긴 하지만 고점보다는 싸니까 뭐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투자를 한다면 하락 추세 돌파 시에 매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맥점. 자, 이번에 엔비디아를 볼 텐데 엔비디아는 제가 정확히 파동 카운팅이 완료가 돼서 137달러에서 3파 종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 여기서 고점 찍고 조정 나왔죠. 근데 아쉬운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와 지수의 파동 카운팅이 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제가 3파 종료를 보고 지수는 더 갈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같이 지수 3파 종료를 봤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시나리오 투자자로서. 이 1차 조정 마이너스 22%, 2차 조정 현재 마이너스 35%, 조정 기간은 56일, 49일. 그러면 어느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맞춰졌다고 보인다. 이 비율이 1차와 유사 비율을 충족했고 현재 이 1차 조정 때는 이 10개월 이평선을 건드리지 않고 위에서 반등 나왔죠. 지금도 10개월 선 위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이게 유지된다면 조금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5파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 이번엔 테슬라인데 일단 장기 수렴이죠. 마무리 단계다. A, B, C, D
이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여기까지 상승 볼 수 있는, 단지 이 추세선 맥점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볼게요. 자, 하락 이후에 1, 2, 3, 4, 4파동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4월에 있었죠. 그 전후로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하다. 왜냐면 반감기 이후엔 많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 개미를 못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조정이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일단 나스닥과 똑같다. 이것도 나스닥이랑 지금 똑같아요. 모양이 10개월 이평선 위에 안착했어요. 나스닥 월봉 10개월 이평선 지금 안착했죠. 똑같아요. 모양이 지금 나스닥이랑 동기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4파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증시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기본적인 부분, 경기 침체 우려, 미국 경기는 성장 중이다. 그리고 고용은 탄탄하다. 실적 지속 중이다. 경기 침체 우려는 낮아 보인다는 거고, 대선 변동성, 이거는 유지가 될 겁니다. 뭐 지지율도 해리스냐 트럼프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 각자 선호되는 수혜주가 다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대선 전까지 가능하다. 이 변동성을 여기에 털리는 게 아니라 싸졌을 때 모아가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규 후보 간 대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 시나리오에서 이 시나리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갭매우기 폭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수익률은 다소 최초 시나리오보다는 낮출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 9월달 AI 트렌드 지속 가능성, 유동성이 어쨌든 경기 증시 우호 환경이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종목별 실적 차별화는 나타난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빅테크 실적 보셨죠? 잘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지금 어디는 반등 많이 왔는데 어디 휴마콘 같은 거 좀 계속 폭락 나오고, 지금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증시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 상승 모멘텀 말씀드린 국제금리와 달러 환율 하락, 이거는 월봉 기준, 분기 차트 기준, 중장기 추세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후 변동성, 개미털기 4파 국면이다. 그냥 결국 흐름으로 보면 큰 그림상 상승이 남았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조정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 홍보를 하나 할게요. 제가 스터디 프로그램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곧 런칭이 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게,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학습이 먼저다. 반드시 공부, 그리고 소액을 통한 경험 누적, 이걸 통한 내 투자 원칙 확립, 이걸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모르면 계속 심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종이에 적을 수 있는 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 글자로 직접 쓸 수 있는. 그리고 공부가 얼마 걸리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3년, 빠르면 1년에서 2년. 성장 속도가 제가 제일 빨랐던 거는 첫 1년이고요. 2년, 3년 차에 많이 성장했다. 3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과는 한순간에 나요. 어느 순간 내 인사이트가 폭발하는 시점이 온다. 그래서 많은 공부, 최대한 많은 근거,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걸 통한 투자를 해야 되고, 제 스터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많은 가능성을 서로 소통하는 공부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마켓 인사이트 클럽이 될 겁니다. 세부적인 스터디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자, 주간, 월간 시나리오 피드백. 제가 주 단위 분석, 그리고 월 단위 분석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는 그 투자 시나리오를 복귀하는 시간,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주 단위, 월 단위 핵심 이슈 전달, 그리고 투자 체크포인트, 투자 전략,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일단 전체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뭐 전기차라던가 2차전지, 뭐 그런 산업과 주요 종목들 분석, 트래킹을 계속 해 나갈 거고, 나중에 유료 판매가 될 주식 핵심 강의, 이거는 주식 기초부터 차트까지 모든 걸 총망라한 강의가 될 거고요. 2주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업로드가 될 거고, 그리고 제 모든 인사이트를 담은 뭐 전자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구루들의 뭐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시장 이슈, 기사나 리포트, 시장 사이클 이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브리핑, 매일 증시 현황이나 주요 뉴스, 리포트 소개 이런 게 나갈 거다. 근데 중요한 게 기간을 한정해서 8월 23일 금요일까지만 모집합니다. 왜냐면 기간을 정해둔 이유가 소수 정예로 몇몇 분들과 적은 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예정이고, 단지 혜택이 있겠죠. 이때까지 모집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 할인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은 체험해 보시고 별로면 그냥 환불하시면 돼요. 2주 동안 무제한 환불 가능하다. 자, 신청은 강의 종료 후에 펜딩 어플도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차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정규 시작 예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터디 회원분들과 프라이빗한 소통, 그리고 컨텐츠 공유의 장이 될 거고, 유튜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똑같이 진행한다. 유튜브와 별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튜브와 전혀 무관합니다. 유튜브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이 될 거라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스터디를 하게 된 목표가 그거예요. 목적 자체가 제가 유튜브에서 공부해라 뭐해라 공부 형태로 갔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 따라서 투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향성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뭐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어디가 사파가든 이런 얘기를 지향할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좋지가 않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을 하고 정보를 조금 더 보강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스터디 같은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다 말씀드릴 거고, 제 노하우나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 전달을 해드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저와 동일하거나 저보다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스터디입니다. 좀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제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포스팅이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터디 가입을 하시면은 계속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콘텐츠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적어도 저와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실력을 정말 키워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실력을 키워가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도 제가 얻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대략적인 내용은 마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 기준만 있으면 하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언제가 싸고 비싼지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코스피 0.8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 전환되는 구간이 오는 그런 구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고,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다. 심리에 휘둘리면서 계좌 다 털리는, 지수가 100% 올랐는데 이번에 10% 빠졌다고 계좌가 다 털리는 그런 상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또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통해서는 종종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라이브는 안 할 거고, 스터디 통해서 이렇게 가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준 세우셔서 이번 장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늦은 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